연상호 감독 하면은 이제는 부산행이나 지옥 같은 거대 자본이 투입된 블록버스터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는 그와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제작비 2억 원에 촬영 기간은 단 3주이고요. 스텝도 20명 남짓한 소규모로 제작이 됐습니다. 국내 독립영화 평균 제작비가 3억이라고 하던데 그보다 더 적은 제작비인 거죠. 얼굴은 외부에 대형 투자 없이 제작이 되었고 배우들 역시 그 뜻에 함께 했습니다. 특히 박정민 배우는 러닝 개런티로 출연하면서 좋은 이야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죠. 박정민 배우의 아버지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는 더 뜻깊은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서울 독립영화제 같은 곳에서 상영되는 독립영화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창작자가 자신의 비전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술산업 전반에서 독립영화가 지니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상호 감독이 거대한 자본의 외압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기 애니메이션 작품들에서 느꼈던 특유의 날 것 같은 에너지와 사회를 향한 서늘한 통찰력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전 세계 157개국에 선판매가 되었고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는 기억과 도덕적 모호성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해외 매체들 역시 단순히 한 개인의 외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내재된 폭력성과 편견을 드러낸다라고 호평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시각장애를 가진 전각장애, 그러니까 도장을 만드는 장인이죠. 임영규와 그의 아들 임동환에게 40년 전에 실종됐었던 아내이자 어머니 정영희의 백골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들 동환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PD인 김수진과 함께 어머니의 죽음 뒤에 감춰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1970년대 경제 부흥기 시절에 청계천 봉제 공장을 배경으로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는데요. 사건에 얽힌 여러 가지 인물들의 기억과 증언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사회적인 잣대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영화는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편견과 마주하게 만드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본 첫 번째 이유는 영화의 제목에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은 얼굴이지만 영어 제목은 단순하게 face가 아니라 더 ugly, 그러니까 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말하는 추함은 단순히 외모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멋대로 폄하하고 낙인 찍는 사람들의 추한 내면과 그 잔인한 시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한 개인의 악행이 아닌 집단의 편견과 무관심 그리고 비겁함이 어떻게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비극을 낳는지를 파고듭니다. 외모만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폭력적인 시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인간들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개인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관객은 누구 하나만 콕 집어서 비난할 수 없는 책임이 흩뿌려진 진실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별로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런 이유에서 다분히 의도된 불편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바로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혐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영화가 말하는 더 어글리는 스크린 속의 특정 인물의 얼굴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사회의 추악한 민낯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을 연기한 박정민 배우가 아들 임동환과 아버지의 젊은 시절 임영규까지 1인 2역을 소화한 점입니다. 이건 박정민 배우가 감독에게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설정은 인간 내면의 이중성과 추함의 대물림이라는 설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다큐멘터리 PD가 동환에게 던지는 오늘따라 아버지랑
더 닮아 보입니다 라는 이 대사는 이 모든 상징을 완성하는 경고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지간에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덮으려는 아버지의 비겁함, 그 추함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되었음을 암시하는 대사로 들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진실을 밝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세계와 시선에 동조하는 공범자가 돼버린 겁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도장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설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도장이라는 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표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타인을 멋대로 규정하고 낙인을 찍는 도구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낙인을 찍는 도구를 만드는 장인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왔는데, 그는 아내를 추한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가둬버리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낙인처럼 새겨버립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볼 수 없는 자라는 열등감을 낙인 찍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는 것에 더욱 집착하는 인물이라는 이 설정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것 같더라고요. 그는 본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라는 이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아내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왜곡된 이미지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가 만드는 도장은 자신의 열등감과 세상의 편견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원작과 영화 모두 마지막이 이 정영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얼굴을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게 영화의 주제를 더 잘 살렸을 것 같다, 뭐 이런 불호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저 역시도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동안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추함이란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시선에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좀 더 강조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정영희의 얼굴을 마지막에 공개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정영희를 한 명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정영희라는 개인의 진짜 얼굴을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괴물도 뭣도 아닌 그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었거든요. 둘째로는 관객의 편견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울의 역할 같았습니다. 영화를 보던 우리 역시 정영희는 얼마나 못생겼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얼굴이 딱 등장하는 순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뭐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에서 그 정도는 대체 뭘까요? 어느 정도면은 괴물이다, 추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까요?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정영희의 얼굴은 관객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진짜 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일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추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추함이라는 화살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추함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바로 그녀를 괴물로 만들고 방치했었던 주변의 모든 인물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비겁함과 무관심에게로 그 책임이 돌아가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정영희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메시지를 약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직설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완성하는 감독의 의도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에 나왔던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네이버 시리즈에서 원작을 구매해서 읽어봤거든요. 단편 만화라서 되게 짧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작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데 원작에서는 중간중간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작으로 큰 줄거리를 잡고 그거를 더 다듬어서 영상화를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여운이 남는 분들은 원작을 읽어보시면서 부가적인 디테일들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영화 얼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이 모든 진실을 다 안 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추한 것은 과연 누구의 얼굴이냐고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